네, 안녕하세요. 저는 앱스토어와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는 지하철 알림이 개발자 이민석입니다. 오늘 주제가 브랜드 뉴인데요. 어떤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게 되면은 항상 기존의 편견을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 프레젠테이션 주제를 Break Your Wall, 즉 우리 내면에 잠자고 있는 어떤 편견을 극복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이런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제 프로필인데요. 아마 이 프로필 보시면은 어떤 분들은 뭐 별거 아니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프로필이 나름 가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 프로필은 남들처럼 일반적인 방법으로 얻은 그런 결과가 아니라요. 항상 어떤 편견을 갖고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었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대학생활을 돌이켜보면 저는 정말 편견을 먹으면서 자라온 것 같아요. 저는 대학생활을 삼수생으로 시작을 합니다. 삼수생이면 보통 재수삼수를 하면은 당연히 편견이 있어요. 남들보다 2년이 뒤쳐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빨리 이 2년을 만회해야 돼요. 조급함이 시달리죠. 그래서 남들이 다 하는 뭐 어학연수나 휴학 같은 건 생각도 못하고 정말 미친듯이 스펙을 올려가지고 빨리 취직을 해야지 친구들과 뭔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1학년 때는 정말 스펙 위주로 공부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토익, 토플, 자격증, 남들 3, 4학년 때 한다는 거 다 1학년 때 끝냈고 학점도 4.0을 찍습니다. 근데 1학년을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나니까 1학년이 끝난 다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게 과연 내가 제대로 대학생활을 즐기고 있을까? 이게 옳은 길일까 하는 그런 회의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남들보다 늦은 인생인데 남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가기보다는 나만의 방법으로 대학생활을 즐겨보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런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정말 편견을 극복하는 과정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문과생인데 IT 분야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휴학을 결심을 합니다. 휴학을 하겠다고 하니까 주변의 모든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2년이 이미 뒤쳐졌는데 여기서 휴학을 한다고? 군대도 안 갔잖아. 완전 인생 꼬으려고 작정했구나 막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휴학을 합니다. 휴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포스터 공고가 떴는데 삼성 소프트웨어 멤버십이라는 단체에서 이제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 들어가면은 좀 더 내 재능을 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 특히 이제 공대생 분들이 저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이 멤버십이라는 단체는 보통 IT 분야에서 프로그래밍이나 하드웨어적인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을 뽑는 건데 너 같은 행정학도가 IT 분야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 지원을 하면은 서류에서 무조건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도전을 했고 당당히 합격을 합니다. 멤버십에 들어갔더니 정말 우수한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많아서 좋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매진컵이라는 공모전이 있더라고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주최를 하는 전세계 소프트웨어 월드컵 같은 대회인데 거기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팀을 구성을 하고 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거기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요, 그냥 일반적인 공대 친구들이 아니라 특히 제 주위에 스카이 공대를 다니는 친구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야, 이런 공모전에서 상 받고 우승하는 애들은 카이스트나 서울대에서 진짜 똑똑한 애들이나 하는 거지 너같이 행정학도에서 겨우 여기 들어가면 운 좋다고 쳐. 근데 네가 뭘 하겠어? 라고 되게 비아냥거리시더라고요. 하지만 그거를 극복을 해서 도전을 했고요. 그해 제가 냈던 아이디어로 같은 팀들이 그 당시 국내 대표에 선발이 되고요. 저는 중간에 병역 특례를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친구들은 그대로 미국 빌 게이츠가 초청을 하고요. 그 당시 그 내용이 국내 메이저 신문 1면에 탑 기사로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리고 1년 뒤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냈던 아이디어랑 동일한 컨셉의 제품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닌텐도 위였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편견이라는 게 극복을 하면은 사실 별게 아닌데 내가 그동안 너무 이걸 어렵게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좋아, 이제부터는 편견이 오면은 내가 정말 당당하게 다 극복을 해보겠어 라고 이제 다짐을 합니다. 제가 2년이 뒤졌잖아요. 3주생이니까. 그래서 그때 처음 내렸던 생각이 뭐였냐면은
병역특례를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2005년도는 우리나라 병역특례 역사상 가장 TO가 적었던 해 중에 하나였고요. 저는 현역 1급입니다. 그리고 문과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통 경쟁률이 막 수백 대 1이에요. 그래서 병역특례 정말 좋은 회사에 뽑히면은 신의 아들 그 이상으로 불리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지원을 했어요. 그것도 국내에서 가장 좋은 복지하고 가장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업체들에게 제가 지원을 합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또 그러더라고요. 야, 약간 이제 연구대 다니는 친구들이 특히 많이 그랬는데 우리 랩실에서 공부하는 친구나 학사 애들도 병특 구하고 있는데 다 못 구해서 결국은 다 군대를 간다. 근데 너 같은 애가 어떻게 병특을 현역 1급에서 병특을 얻을 수 있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미 편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가뿐히 무시를 하고 도전을 하고요. 실제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저는 그 병역특례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덕분에 남들처럼 군대 안 가고 삼성동의 초고층 빌딩 28층에서 한강의 불을 보면서 일을 합니다. 회사에 들어왔더니 회사 내에서도 여전히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도 편견이 존재하더라고요. 그 당시 우리나라 이제 뱅킹 서비스는 대부분 인터넷 뱅킹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핸드폰으로 이용하는 이제 그 모바일 뱅킹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대부분 핸드폰의 칩을 사용해서 뱅킹 서비스를 이용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 핸드폰의 성능이나 보안적인 이슈 때문에 칩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뱅킹 서비스는 불가능하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들어갔던 제가 초창기 멤버였는데 그 팀에 거기 들어가서 결국 그거를 그 편견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최초로 런치 기반의 VM 뱅킹 서비스를 상용화하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스마트폰 열풍이 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관심이 많고 아이폰이다, 뭐 갤럭시다, 안드로이드다 관심이 되게 많은데 1년 전을 생각해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특히 개발자분들은 이 앱스토어라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우리나라 개발자가 솔직히 돈 벌기는 힘든 구조고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쫙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아이폰 때문에 이제 붐이 일어났을 때도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대세는 아이폰이야. 아이폰만 해야지 돈을 벌 수 있고 안드로이드는 가망성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편견을 극복하고 도전을 합니다. 그 결과 작년에는 제가 우리나라 앱스토어 공모전 1회에서 어떤 모 이통사에서 했던 1회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고요. 공중파 CF를 찍었어요. 3개월 동안 극장, 라디오, TV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갔는데 6년, 7년 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들도 다 연락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곰곰이 이제 편견을 이거 외에도 정말 다양한 편견 극복 사례가 있고 저는 지금도 편견을 극복하면서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쭉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편견이라는 거는 정말 극복을 하면은 누구나 엄청난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틀에 갇혀가지고 거기에 도전을 안 하고 그냥 현실에 안주해버려서 많은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편견을 극복하면은 뭐가 좋은지 그 장점하고 편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편견을 극복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장점은요, 자아찾기인데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는 무수히 많은 문들이 있어요. 무수히 많은 문들이 있는데 이제 매 순간 어떤 문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같은 비슷한 문들을 다 두들기고 거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자체가 아마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획일적인 사고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재능을 판단하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가면은 문과하고 이과하고 나눠져요. 문과랑 이과로 나누는 기준은 언어 영역이나 영어를 잘하면 문과, 수학이나 과학을 잘하면 이과예요. 사실 다른 방법으로 내 재능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그냥 그 획일적인 틀에 의해서 너는 문과로 앞으로 쭉 나아가야 되고 너는 이과로 쭉 나아가야 돼. 이게 정해집니다. 고등학교에 오면 더 심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수능 점수 최대한 높여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최고의 선택이에요. 대학에 오면 다를까요? 대학에 오면은 좋은 스펙을 쌓아서 좋은 기업에 취직하는 게 목표가 됩니다. 근데 이 편견을 극복하면은 내 자신이 정말 뭐를 좋아하고 내가 무슨 재능이 있는지 찾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대학 1학년 때 가장 싫어했던 분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남들 앞에서 서가지고 말을 하는 거하고 글을 쓰는 일이었어요. 제가 너무 싫어했어요, 그 일을. 근데 그 싫어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항상 언어 영역이나 영어 영역을 너무 못 받고 고등학교 때부터 얘는 그쪽에 대해서 소질이 없다라는 그런 편견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아, 나는 이런 거에 소질이 없는 애구나 라는 편견을 제 스스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웃긴 게 제가 평균 일주일에 2번 정도 강의를 하고요, 컨퍼런스에 나가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 5개월 정도 됐는데요, IT 신문에 매주 기사를 연재하고 있어요. 반 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으로 20번, 5주간 계속 어떤 신문에 연재를 한다는 거는 글쓰기에 어느 정도 재능이 있거나 재미를 못 느끼는 사람이면 하기 힘든 일이죠. 근데 지금 이런 발표도 그렇고 이런 글쓰기를 하면서 저는 상당히 재밌게 느끼고 희열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일에 편견을 극복하지 못했더라면은 아마 저는 이러한 재능들은 저한테 없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도 없겠죠. 오늘 이 자리에 쓰는 것 자체도.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일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그 잘한다 못한다가 내가 나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라 주어진 획일화된 틀에 의해서 나는 이거를 잘하는 사람, 나는 이걸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각인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장점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보통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아, 나는 너무 행복해 라고 말을 하는 사람보다는 아, 나는 진짜 인생이 불행해, 나는 왜 하나님마다 되는 게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왜 사람의 인생이 불행한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그 이유는 자꾸 자신을 남하고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내가 잘하는 분야가 있고 만족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기 때문에 이 그림처럼 뭔가 만족을 못하고 비교를 하고 계속 상처를 받고 이렇게 생활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남들의 시선, 그런 고정관념, 편견에서 자유로워지면요, 이런 스트레스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더 이상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대학에 요번에 다시 이제 복학을 했는데 많은 후배들이나 친구, 선배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 민석 씨는 보면은 항상 되게 여유 있어 보이고 되게 즐거워 보인다고 하는데 정말 제가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은데 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대부분의 제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은 획일화된 틀에서 토익 공부, 학점 공부 열을 올리고 누가 나보다 토익 점수가 높았더라, 학점이 좀 더 높았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막 괴로워합니다. 근데 저는 제 비교 대상은 친구들에 대해서 뭐 토익이나 학점이 아니라 나만의 길을 가지고 내 스스로 나하고 어제 나하고 비교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내 스트레스에 관련돼서는 제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대학생들에 비해서 대학생활을 상당히 즐기고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장점은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엄청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 앞에 그림 한 장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오리로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토끼로 보이기도 하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오스트리아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의 오리 토끼라는 그림이에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토끼로 보일 수도 있고 오리로 보일 수도 있다는 그림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그림은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들이 보는 관점에 의해서 토끼로 보이기도 하고 오리로 보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편견을 극복하면요, 결국 편견을 극복하는 과정이라는 거는 남들하고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대상을 분석하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점점 이렇게 습관화를 하다 보니까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뭐가 있냐면은 문과생으로서 IT 분야에서 일을 하면은 불리한 점이 많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문과생이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작년에 제가 CF를 찍었죠. CF를 찍었는데 저는 그 CF를 제가 찍을 수 있었던 메인 모델이 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문과생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 앱스토어를 알려야 되고 사람들에게 개발자를 끌어모아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IT 개발자를 메인 모델로 쓰는 것보다 저 같은 문과생, 행정학도가 나와서 어필을 하면 훨씬 먹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 기회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걸 미리 감지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제가 친구들이랑 내기를 했어요. 무슨 내기를 했냐면은 우리 3달 만에 1억 벌어보기 내기를 했는데
되게 웃긴 게 저는 이미 거의 그 1억을 초과를 했습니다. 3달 동안. 이게 어떻게 초과를 했냐면요. 다 이제 앱스토어로 돈을 번 건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개발자적인 관점에서 이 시장에 도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철저하게 이런 관점을 배제하고 저만의 관점이나 문과생 관점 아니면 다른 관점으로 이 시장을 그렇게 접근을 하니까 너무나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정말 관점에 대해서 제가 기회를 얻었던 그런 사례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편견을 극복하면은 도대체 뭐가 좋은가에 대해서 그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편견을 극복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역시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로드맵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잘 작성된 지도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잘 작성된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많은 분들의 로드맵, 특히 대학생분들의 로드맵은 스펙 중심의 로드맵이에요. 한번 대학생을 예로 볼게요. 이 X축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1학년 때 입학을 하면 토익 공부를 합니다. 2학년 때 남들이 하니까 자격증을 따고요. 3학년 때 공모전에 도전을 하고 4학년 때 인턴을 하고 취업 준비를 합니다. 이 프로세스가 잘못됐냐? 잘못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스펙 중심의 로드맵은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뭐냐면은 목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든 남들하고 비교를 해서 스펙을 올리려고 열중을 하지, 내가 정작 뭐를 잘하는 사람이고 뭐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부작용이 나옵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전공을 선택을 하는데 보통 전공을 어떻게 선택하죠? 고등학교 때 받은 수능 점수에 맞춰서 전공을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대학에 와서 1학년, 2학년을 겪으면은 많은 친구들이 이거는 내 적성이랑 안 맞아 라는 말을 하고 편입을 하기도 하고 전과를 하기도 하고, 그런 거를 놓쳐버린 친구들은 대학교 4년 내에 스트레스하고 괴로움 속에서 대학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똑같은 게 취업할 때 고스란히 일어나요. 우리가 대학생 때 스펙 위주로 공부를 하면은요, 결국에 취업은 어느 정도 쉽게 할 수 있어요. 남들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부담 없이 하면 되니까. 근데 정작 취업을 한 선배들을 보세요. 많은 선배분들이 한 1년, 2년 정도 일을 한 다음에 이거 나랑 정말 적성이 안 맞는 분야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합니다. 물론 요즘에 그런 회사에서 일하는 게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자신의 적성을 안 찾고 단지 스펙에 맞춰서 직장을 골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스펙 중심의 로드맵보다는 재능을 찾기 위한 로드맵을 선택을 하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재능을 찾기 위한 로드맵이 뭐냐면은 아까 스펙을 위한 로드맵은 제가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갈수록 스펙을 계속 늘려가는데, 이거는 반대로 무언가를 계속 줄여갑니다. 어떻게 줄여가냐면요, 1학년 때 가면은 대학교 1학년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를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왜냐면은 획일화된 교육 속에서 나는 수능 공부만 했지 내가 뭐를 잘하고 뭐에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많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몸으로 부닥치면서 이 분야는 나랑 잘 맞는 분야, 이 분야는 나랑 정말 안 맞는 분야라고 계속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조금씩 좁혀야 돼요. 그래서 1학년 때는 나는 내가 뭐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됐지만 2학년, 3학년, 4학년 정도가 지나면은 나는 최소한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요 정도 범위로 좁혀졌고 요 정도 범위에서 앞으로 나의 직장 생활이나 그런 인생을 설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훨씬 좋아요. 우리가 만일에 졸업을 기점으로 인생을 보면은 졸업 전에 대학교 4년 생활이 있고 그 이후에 40년 생활이 있죠. 맥시멈으로 일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졸업 전에 4년을 스펙 중심의 로드맵을 갖고 살면요, 졸업은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40년은 자신하고 관계없는 일을 하면서 되게 불행해질 수가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재능 위주의 로드맵을 선택을 하면요, 졸업하기 전 4년은 정말 불안하고 힘들고 괴로울 수가 있어요. 남들이 다 하는 방향하고 나는 다른 방향으로 길을 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서 잘 극복을 하면요, 남은 40년 동안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인생을 보다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법은 비교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아까 제가 사람들이 되게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꾸 나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비교 대상을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바꾸는 거예요. 실제로 상당한 효과가 있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일정 레벨, 고수에 오른 분들을 보면은 김연아 씨 같이 그러면 대부분 자기 자신이랑 경쟁을 하죠.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를 하면서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제의 오늘과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내 모습을 비교하고 잘하면은 상도 주고 못하면은 뭐 반성도 하고 발전을 하면은 훨씬 스트레스 없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은 다양성 인정하기인데요. 사실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나 스스로 먼저 남을 편견으로 대하지 않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나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나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그렇게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 것 자체를 그 자체로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편견으로 대하지 않고 그렇게 다양성을 인정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도 편견에 있어서 훨씬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까지 3가지 편견을 극복하는 방법을 말씀해 드렸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남아있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로드맵을 짜도, 아무리 편견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들을 알아도 결국 우리는 이 실천, do it이라는 걸 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이유는 딱 이 2글자인 것 같아요. 실천. 사실 제 주위를 들어보면은 저보다 정말 뛰어난 능력과 재능을 갖고 있는 대학생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두려울 정도로 너무 많은데 제가 그분들을 대신해서 이런 자리에 쓰고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단지 저는 실천을 하고 그런 분들은 보통 부정적인 말로 항상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 그림은 여기 4가지 사진이 있는데 뭐냐면요. 제 방에 이제 실천하고 관련된 문구를 온갖 그 사방에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매일매일 이 붙여진 종이를 보면서 아, 오늘은 하나라도 뭐를 실천을 해야지 말로만 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지 하고 노력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원했던 것들을 모두 다 이뤘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지금도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제가 이 테드라는 거를 보면서 와, 테드는 진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나오는 무대구나라고 하는 그런 편견을 가졌던 게 불과 몇 달 전인 것 같은데요. 그런 편견을 극복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제가 테드 X 행사에 벌써 2번째 쓰게 됐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런 편견을 극복하고 실천만 할 수 있으면은 정말 수많은 기회들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부터는 주변에 이런 편견들을 극복을 하고 이제 도전을 하고 마지막으로 정말 실천을 하는 그런 자세를 통해서 저보다 훨씬 많은 기회를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